않았지? 하나도 안 한 건 아니지, 인간적으로 솔직히. 이렇게. 동우는 얼마큼 했어? 하긴 했어요. 왜 안 올렸는데? 그럼 근데요. 저 여기 보고 있잖아요. 저번에는 그리다가 저번에 풀었어요. 이거 어떤 말 하고 싶은지. 그래서 이것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선생님이 찾으라고 했던 그 성장식 기술이라고 그런 거 안 찾았어요. 다른 건 했고? 다른 것도 안 너 하고. 진짜 왜 그러니? 아, 미치겠네. 자, 그러면은 비문학은 그래요. 제가 숙제를 안 올려드렸으니까 비문학 안 한 거는 대신 다시 해오세요. 예? 비문학 숙제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알려줬죠. 알려줬는데 밴드에 올려놓지 않았다고. 아, 그게 아니라 오늘은 설 전이라서 선생님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학원에. 친척집을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 하면 돼. 네. 나와서 하고 가는 것도 방법이야. 아니면 집에다 말하고 조금 늦게 가겠다고 하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그러지 우리 애들? 비문학 중요해. 니네 지금 비문학에 안 들어가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비문학 중요합니다. 자, 오늘부터 산문 나갈 건데 고전 산문을 이거를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고서는 시작을 하면은 너무 많아서 일단 간단하게 흐름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시보다는 좀 간단해서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배우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시에서는 고전 시가에서는 그 고대 문학 작품들이 뭐였죠? 고대가요였어, 그죠? 그러면은 산문에서는 뭐가 있었냐? 산문에서는 뭐가 있냐? 상고시대 예전에 고대가요가 유행할 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설화라는 게 존재했다. 그럼 설화가 뭐냐? 설화가 뭐지? 이게 무슨 설이 이게? 대답 안 하면 1분씩 늦게 갈 거야. 나도 그냥 포기했어 지금. 자, 서서 말 되게 잘하네.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화라고 하는데 특징은 뭐냐면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소설 발생의 토대가 되는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되게 중요해. 설화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읽어보세요. 신화, 전설, 민담. 이거 초등학생이야? 이거 못 읽어? 자, 신화, 전설, 민담. 뭐라고? 신화, 전설, 민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신화, 전설, 민담이 있는데 신화는 뭐예요? 오늘 배우는 거. 뭐지?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신화가 뭔데요? 써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자, 뭐라고 써 있어? 우주의 기원이나 신이나 영웅, 민족의 시조 등에 관한 이야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뭐가 발달했게? 민족의 시조.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알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요 민족의 시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발달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설과 민담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설과 민담은 둘 다 설하기 때문에 뭐다? 구전되어서 전해 내려오는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는 이야기라는 건 공통점인데 전설과 민담은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 모르지? 얘는 전설의 고향 알아? 선생님 어릴 때 되게 무서워서 지금 보면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그때 진짜 무섭거든? 그 전설의 고향 하면 맨날 이렇게 시작해. 전라북도 부안군에 뭐에 있는 무슨 바위에 있는 뭐가 있는데 이러면서 바위에 얽힌 전설. 그래서 공동체의 내력이나 자연물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로 중요한 건 이거야. 구체적인 지명이나 증거물이 남아있습니다. 경상북도 뭐 무슨 바위 이런 게 남아있어요. 반면에 설화가 아니라 설화 중에서 민담이라는 데는 옛날 어느 마을에 옛날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흥미위주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어? 호랑이야 곱감 뭐 이런 거 알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이거 알아? 몰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따먹은 거 선녀 뭐 이런 거 민담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배울 게 바로 이제 고대 국가의 건국신화인데요. 건국신화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대 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등장한 건국신화는 별표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왜 지었냐? 이런 이야기가 왜 떠돌아다니냐? 이런 이야기가 왜 전해 내려오느냐? 그러면 건국에 대한 정당성이야. 봐봐. 지배구조잖아. 지배와 피지배. 그러면 피지배의 계급의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뭔데 지배해?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그치?
나 이런 사람이라고. 맞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다 하나 플러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난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고귀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세울 만해 라는 것과 플러스 민족적 자긍심. 당연하지. 만약에 우리 민족의 시조가 나보다 못해. 알겠어? 그러면은 자부심이 생길 리가 없지. 쓰레기야, 쓰레기. 안 되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고귀한 혈통을 가졌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민족의 시조라면 그 민족의 자긍심 그리고 이 민족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강한 단합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건국신화의 특징은 그래서 어떤 인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주로 다루게 되며 특히 건국하는 과정을 별표 얘들아 팩트 그대로 전달하면 당연히 이런 게 있니 없니? 고귀한 혈통 이런 거 없지. 당연히 팩트 그대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큰일 난다. 상징적으로 신화로 해석을 해야 돼. 신화적으로 비현실적으로 전달하게 되겠죠. 비현실적이야 되게. 그게 재밌어.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오늘 배우게 될 당군신화, 주몽신화, 그리고 박혁거세, 김알지, 김수롱 신화 등이 대표적인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보통 이 두 개가 다뤄집니다. 이 두 개. 당군신화, 주몽신화를 오늘 차례로 배울 겁니다. 당연히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하게 각각의 특징 물어보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차이점을 또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점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이 삼국시대에 들어가면은 국가체제는 이미 정비가 됐으니까 건국신화뿐만이 아니라 뭐가 생기게 되냐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겠죠. 전설과 민담이 많이 출연하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서사적인 이야기가 문장을 거쳐서 소설을 출연하게 되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건의 진실성을 입증할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물론 바위 고비 같은 증거물게 남아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전승 지역이 지역적인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다. 아시겠죠? 신화는 어떨까요? 신화. 건국신화. 그 지역에서만 알려질라? 아니지. 전국적으로 다 알려지겠지. 전 민족적으로 알려진다면 전설이나 민담 같은 것은 꼭 거기서 이렇게 전해진다. 민담, 평범한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가는 흥미 아니고 흥미인데 어떡하지? 너무 창피하네. 흥미예요, 흥미. 사람이 만들어서 그래요. 흥미, 뚜렷한 장소와 시간이 제시되지 않고 증거물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됐죠? 우리 여기서 이제 들어봤을 거야. 온달 알잖아요, 온달. 진짜 바보였겠어? 그럴 리가 없잖아, 그지? 온달 이야기. 그 다음에 호도왕자, 낙랑공주, 검은고 찍고 말해요? 신문고, 검은고란다. 신문고를 찍고 뭐가 맞다고 끄덕끄덕거리겠어? 검은고라고 그랬는데 신문고를 찍고 비극적 사랑 이야기. 그 다음에 이거 도미설화 되게 잘 나오고요. 지기설화 이런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건 다른 건데 아무튼 이런 게 잘 알려져 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갈 때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나을 수도 아닌가. 요거까지 할까? 여기까지 하다 보려니까. 한문학의 발달이에요. 전설과 민담은 글을 알지 못했던 그지? 구비문학의 특징이잖아. 글을 알지 못했던 평민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할머니가 그 손주한테 얘기해주고 손주가 또 그 손주에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였다면 한문이 고조선 때 유입됐단 말이 있잖아요. 안 배웠어요? 그러다가 삼국시대 때 굉장히 활성화되잖아요. 삼국시대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문학을 그 당시에 배울 수 있었던 누구? 왜 이러지? 계층. 계층은 누구야? 기조. 고쳐놓으세요. 그러다가 우울하고 그럴 때 한 번씩 봐요. 되게 웃기네. 계층. 막 이러면서. 풍미 이런 거. 기족이었어. 됐니? 그래서 한문학이라는 것은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더욱 발전하게 돼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요거 배울 거예요. 화한계 배울 거고 화랑세기, 토항소경문, 그 다음에 왕호청축국전은 들어봤죠? 이건 국사 시간에도 배우는데 신라의 승려, 해초가 인도 불적에 순례를 하던 곳. 불교의 유적지란 뜻이에요. 순례하던 중에 보고 들은 거 보세요. 당나라에서 활동하던 신라의 최치원이었고요. 신라 언제 내용인지 알겠죠?
삼국시대의 내용입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 고려시대 넘어가면 그때 돼서 또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야 될 내용은 바로 뭐다? 단군시나 주몽시나 두 개 오늘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조신했공 화한계 이어서 할 거고, 오늘은 단군시나 주몽시나 한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그 정석가까지 했잖아요. 청산별곡 동동이 다 중요해가지고 청산별곡 동동 이 정도 하고 현대문학에서 백석 나머지 하겠습니다. 불만은 딱히 없으시죠? 네. 아, 너네 너무 귀여워지고 있어 점점. 숙제도 잘해오고 아주 이뻐. 안 올려서 그렇지. 왜 안 올리는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귀찮아? 숨은 어떻게 쉬어 귀찮아가지고. 아니 보통 숙제를 하면 올리고 싶지 않아요?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막.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야? 자, 당군시나 가겠습니다. 당군이 누군지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국적이 다르다고 봐야죠. 당군 다 알지. 당군 다 알잖아. 당군이 누구야? 모르네. 당군이 누구야? 우리나라의 건국이 시조잖아. 그지? 그러면 아까 신화라는 것의 성격을 우리가 잘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신화가 뭐라고요? 신화요. 안 재밌는데? 나 지금 계속 책을 잘못 갖고 오고 어디가 책이 어떤 거 여기 들고 다니는 그 책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바꿨어. 영구적으로 보관하기도 하려고. 자, 단군 신화는 비교적 어떤 우리나라에 간 단군 신화라는 건 뭐야? 고조선의 건국 신화다 이렇게 이해되죠? 신화는 아까 뭐의 종류? 설화의 종류라고 했었고요. 자, 건국 신화예요. 그럼 당연히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신들의 이야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신화라는 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겠죠. 뭔가 되게 독특할 전기적이고 써줄게요. 전기적이 뭐니?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일렉트릭. 전할 만한 이야기야. 왜? 기이에서. 기이에서 전할 만한 이야기야. 기이한 이야기. 다른 말로 우리는 초월적이라고 얘기하고요. 환상적인 느낌도 주죠. 비현실적인. 총괄적으로 다 말하면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예요. 비현실성을 가지고 있다. 뭐 신비하다 뭐 이런 표현 쓸 수도 있죠. 선생님 지금 다양한 표현을 보여주는 이유는 어떤 표현으로 나와도 다 이상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화적 성격 갖고 있고요. 민족적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 민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민족적이죠. 한민족의 이야기야. 서사적이라는 건 뭐야? 서사의 그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서사가 뭐예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인물사건 배경이 등장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단군 탄생과 고조선 건국의 내력이라고 써주죠. 내력. 첫 번째는 이 글을 통해서 단군이 어떻게 탄생했고 고조선이 어떻게 건국됐는지 그 내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전하려고 쓴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민족의 역사성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그리고 이런 이념으로 홍익인간 별 붙여야죠. 홍익인간이 뭐니? 넓을 홍 이익 널리 인간을 이거 몰라? 이렇게 그러면 다른 말로 뭐가 되게 중요한 거니? 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왜 이런 이념을 갖고 있어?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은 인간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치? 인본주의 사상이다 라고 써주세요. 인본주의야. 인간이 근간이 되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봐봐. 얘도 결국 문학이야. 그치? 문학이라는 건 결국 주제의식을 형상화, 구체화한 거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적 이런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이 여기에도 자꾸 드러나. 인간 세상을 동경한다든가 인간 세상을 추구한다든가 인간이 되고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동물도 인간이 되고 싶고 신의 영역에서도 인간의 땅을 탐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이 주인공인 그런 사상이 담겨있다.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특징 이거 별표죠. 이건 시험 포인트예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선생님이 이 작품만큼은 먼저 내용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가 얘는
진짜 중요해요. 이거 시험 문제거든요. 이게 출제가 될 겁니다. 무조건. 당군신화 배운다면. 배우지 않을까? 주몽신화만 배우는 학교도 있고 당군신화만 배우는 학교도 있고 둘 다 배우는 학교도 있어서 그러나 만약에 내가 당군신화만 배웠다고 해도 주몽신화를 보기를 넣어가지고 혹은 뭐 학습활동이나 프린트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된다. 꼭! 자, 천손하강 모티브. 화소라는 건 모티브.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이야기. 자, 천손 뭡니까? 하늘의 자손이야. 그치. 하늘의 자손. 하늘의 자손. 하강.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여기서 누가 내려오니? 환인의 아들이. 웅인데. 웅이가 내려오지, 웅이가 내려와. 인간으로 내려오거나 혹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는 정말 우리나라의 그 고전 스토리에 정말 단골 출제되는, 단골 출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늘의 자손이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천부지모 화소, 천부지모 모티브. 천부, 아빠는 어디서 왔어? 하늘에서 왔고. 엄마는 땅의 존재야. 알겠니? 그래서 합쳐져가지고 결합해가지고 애기가 태어나는 거야. 주인공, 여러분이 이제 그 단군에 대해서 잘 아니까 단군은 아빠가 누구야? 엄마? 한우. 엄마는 누구야? 공룡. 되게 독특하지? 엄마 곰이었지. 곰이었는데 변했어. 아무튼 이렇게 하늘에 있는 존재인 한우, 하늘의 존재, 그 다음에 땅의 존재, 웅녀의 결합이다. 됐습니까? 두 가지 특징,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이 별표예요. 3대기 구조. 자, 여기는 하늘이야. 그치? 하늘의 존재야. 자, 그 다음에 환웅이 나왔어.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지. 그치? 하늘의 존재에서 내려와서 하늘과 땅을 매개하고 그 결과로 단군이 태어난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민족의 시조야.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어? 헐, 대박. 그럼 나도 어딘가에 내 피 어딘가가 천손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주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 자, 첫 번째 의. 자, 이걸 통해서 우리 민족의 건국신화라는 점에서 의가 있고 홍익인간의이라는 이념을 천명했고 표할표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시켰다. 단군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 이 라인을 통해서 신성한 존재. 신성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있잖아. 밑에 보면 한 걸음 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3대기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3대기 구조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한 걸음 더에다 내려놨겠지만 여기서 각각 환인과 환웅과 당군항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환웅,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3대기 구조는 천상적 존재로서의 환인과 천상과 지상을 매개하는 환웅, 그리고 그것의 결합을 상징하는 결과물 단군,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상과 지상의 매개적 존재로 인간으로 변신함으로써 금기를 이겨내고 인간이 된 웅녀와 함께 단군을 안감하는 민본주의 정신을 보여준다. 하늘의 혈통을 당군항검에게 물려줌으로써 신화적 생산성을 부여하는 거이고 당군항검은 자, 너무 중요한데요. 여기서 단군항검이라는 이름 자체가 단군이 뭐냐면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제단은 뭐인 거죠? 제사 지내는 거죠. 오늘날에야 이게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 원시시대 사회는 원시부족가의 사회에서는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말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지금 자꾸 대통령 후보가 무속에 침체했다고 지금 온 나라가 걱정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아니었어. 되게 중요한 거야. 왕검이라는 건 검. 정치를 하는 사람이죠. 통치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와 통치를 같이 하는 제정일치 시대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신성한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천상계와 지상계의 결합으로 탄생한 신성한 존재이다. 얘들아, 이게 만약에 하나의 드라마라고 생각한다면 등장인물 소개야. 등장인물 소개. 그렇게 생각하자. 우리가 서사문학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볼 때처럼 적극성을 가지고 보시면 얼마나 재밌게요, 이게.
알겠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상징적 소재들은 시험 문제입니다. 자, 예. 상징적 소재는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러면 뭐냐? 풍백, 운사, 우사, 뭐지? 바람, 비, 구름을 관장하는 신을 데리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셋 다른 것들이 아니라 왜 바람, 비, 구름을 데리고 왔을까? 그 시대에는 뭐가 중요했어? 농사를 짓는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관장한다는 것은 힘을 갖는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그 힘을 갖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농경사회에 써주자. 그 다음에 환웅, 곰, 범이 등장하는데 환웅이 곰하고 범에게 마늘을 주잖아. 쑥이랑 마늘. 이걸 주고서 견디라고 하잖아. 딴 거 먹지 말고 궁궐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 그리고 나서 변했잖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때? 현실에서 해석을 할 때는 이게 진짜 곰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토테미즘이 있었다. 토테미즘이 뭐예요? 동물을 숭배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각 부족마다 신성시하는 동물이 있었어. 그래서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다툼이 있었고 결국 곰 부족과 결합했다라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토테미즘의 사회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거기 하나만 더 써주자. 이 상징적 소재들 밑에다가 옆에다 써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당시에 농경사회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토템 신앙이 있었구나. 템. 마지막으로 3번 대정일치 사회였다. 제사와 정치가 한 사람이 다 하는 사회였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 요것도 잘 나와. 그럼 어떻게 나오겠냐? 너네 이거 알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거 어떻게?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지를 매치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걸 제가 미리 말씀드린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이 모르겠죠? 모르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특징들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단고 신화를 설명할 때 여러분이 여기서 선생님 이걸 통해서 재정일치 사회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걸 통해서 농경사회였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것이 민족적 자긍심을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하늘에서 왔던 천손하강 모티브인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됐나요? 자 갑니다. 고기에 말한다. 자 고기라는 건 밑에 나 있어요. 맛있겠죠? 저 요즘 다이어트 시작해가지고 지금 딱 5일 됐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이상한 말로 들리시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선생님도 고통을 같이 하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안 하던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힘드실 거고 그죠?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 공부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 이해하거든. 선생님도 다이어트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진우야 선생님을 격려해주려. 진우야? 네. 졸지 말고. 안 졸고 있어. 조는 거 아니지? 네. 멍 때리지 말고. 네. 멍은 때렸지? 아니요. 아 그래? 사과할게. 네. 그래서 선생님도 같이 고통에 동참하고자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설날에서 저도 잠깐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나 설 지나고 시작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럼 여러분하고 다를 게 없잖아. 공부를 내일부터 할까? 설 지나부터 할까? 맨날 하던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 여태까지 미뤄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요즘 우리 반 친구들 너무 이쁜 게 공부를 이제 하더라고. 물론 선생님 욕심에는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더 열심히 지문을 읽으려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긴 해요. 그것만 계속 해주시면 되고 일단 숙제를 미루지 않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대견하고 예쁜데 비문학을 이제 몇 명 안 해서 그거 지금 30분만 남아서 그거라도 하고 가게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저도 고통을 동참하면서 가지고 났어요? 저기 비문학 책? 동호? 저 비문학 했어요. 아 했어요? 뭐 안 한 친구 갖고 왔어요? 가져왔어요 여기서? 가져왔어? 가져왔어? 안 했다였나? 비문학 다 했어 둘 다? 어디까지? 비문학 어디까지니? 6개. 6개 했어? 어디서부터 했어요? 어디서부터는 안 중요해. 어차피 애들마다 다 달라가지고 6개만 했으면 돼. 아닌데. 3번도 남아. 자, 30분씩만 하고 갑시다.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안 한 친구들. 자, 고기라는 거는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고기는 벌쩍 단군 고기를 가리키는 듯하는 말로 삼국유사를 쓸 때 참고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옛날에 환인 동그라미 칩니다. 재석이라는 건 천재, 임금, 하늘의 임금님이니까 천재. 그러면 당연히 천상적이고 초월적 존재입니다. 서자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서자는 이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첩의 아들. 두 번째는 장남이 아닌 사람을 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첩의 자식일 것 같은 환인한테 첩의 자식이 있긴 좀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첩의 자식이라기보다는 뭐 장남이 아닌 아들 정도? 자, 그러니까 장남이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후계에서부터 좀 자유롭다. 그죠? 만약에 천재였다면은 환인이 내려보내주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자, 환웅 동그라미 주세요. 인물 나왔잖아요. 인물의 정보. 인물의 정보는 천재인 환인의 아들이야. 근데 첫째 아들은 아니야. 자, 밑줄 칠게요. 인간 세상을 탐내었다. 자, 뭘 나타내는 걸까? 왜 신의 친적인 존재가 인간 세상을 탐내? 그만큼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인본주의라고 써놓자. 인본주의야. 얘는 왜 그렇게 하고 싶었냐면 잘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의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자, 밑줄 쳐보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내용을 이해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굳이 인간을 자꾸 탐한 이유는 뭐 하고 싶어서요? 얘들아 정신 차려. 뭐 하고 싶어서요? 써있잖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환웅은 늘 인간 세상을 바라보면서 와, 인간을 한번 잘 다스려보고 싶다. 인간 세상을 아주 윤택하고 아름답고 정말 잘 사는 곳으로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단 얘기야. 알겠니? 자, 이게 뭐야? 네 글자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이런 거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에 아버지가 또 이제 아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네. 천부인을 3개를 준다. 자, 네모쳐야 됩니다. 천부인. 왜냐하면 왜 천부인이냐? 천부인 밑에 나오죠? 환인이 제왕의 지위를 표시해준 3가지 신물로 방울, 칼, 거울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 밑에서 써보자. 방울, 거울 연결해보세요. 어디다 쓰는 거니? 제사입니다. 제사. 무당들이 쓰는 거. 칼은 정치지, 정치. 그치? 그러니까 제정치 사회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가서 다스리겠어. 자, 그럼 봐봐. 누가 줬어? 누가 줬니? 아저씨, 옆집 아저씨가 줬니? 아니지. 환인, 재석이 줬지. 그럼 이 천부인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의 영역이야. 신이 줘. 신의 위력을 얘기하는 거죠. 신의 영원함. 아,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쓰다 버린 거 주겠어? 아들이 가는 건데 아버지가 아주 힘껏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권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 권능 이런 거를 나타낸다. 우리 또 어려운 말로 표상 드러내는 대상이다. 알겠죠? 이런 단어로 친숙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래요. 환웅의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지금의 무형산 정상에 있는 신단수, 자, 제단이에요, 제단. 아래에 내려와 이곳을 신시라 이르니 이분을 환웅천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서 여기도 보시면 신단수 났죠? 제를 올리는 제단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뭘 드러내고 있는 거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 다음에 왕이라는 정치의 의미. 그래서 천왕이라는 것 자체가 제정일치를 또 나타냅니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 중요하겠죠. 풍백, 우사, 운사, 구름, 바람을 구름, 바람, 하늘이고 이게 단군 언검의 그 개천절 노래예요. 나옵니다. 뭐지? 농경을 중요히 생각한 농경사였음을 암시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농사를 주관하는 세계의 신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세계의 그 자기의 서포트하는 비서를 데리고 내려왔어. 자, 내려와서 자, 가르쳐 볼게요. 곡식,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이라서 학교에서 안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공부해 봅시다.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려 변화하게 했다. 세상을 다스렸어. 이거 뭐 하려고? 홍익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 화,
이롭게 변화시켰다는 거야. 세상을 다스려서 이롭게 변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치에 이롭게 변화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자 이제 나온다. 그럼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야?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야? 이런 거 정리하면서 봐야 돼. 장면별로 서사문학은 장면별로 정리하면서 내려야 돼요. 여기 내용이 뭐야?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했어? 인간의 세상을 다스리는 내용이죠. 그러다가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 밑줄 칩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지금 봤을 때 그냥 단순히 동물 같지만 사실은 뭐다? 토템 신앙과 관련해서 부족으로 보기도 한다. 알겠죠? 그거 잘 정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곰 한 마리, 범 한 마리가 여기서 동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이 토템 부족으로 보기도 한다. 같은 굴에 살면 항상 신화에게 변화해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여기 토템 부족. 여기도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변화하여 인간이 되기를 원한대. 자, 얘도 누구야? 동물도 누구 되고 싶어? 인간 되고 싶어 하네. 그치? 인본주의. 사람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 신왕은 그냥 되면 되겠어? 가베브라 이렇게 되겠어? 안 돼. 인간이 되는 것은 동물이 인간이 되는 것은 뭘 거쳐야 되니? 뭘 거쳐야 되지?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중에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이걸 먹고 살면 인간의 모습을 얻으리라 그랬어. 그럼 여기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는 거니?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통과 의례라고 하죠. 통과 의례. 어떤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금기가 있고 이걸 지켜야 돼. 금기, 뭐 햇빛 보면 안 되고 딴 거 먹으면 안 되고 밖에 나가면 안 돼. 그치? 이런 금기를 지켜야 되고 이런 어려운 통과 의례를 지내야 뭘 할 수 있다? 통과 의례적 요소를 거쳐야만 인간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곰은 37일 동안 금기하여 여인의 몸을 얻었으나 범은 금기하지 못하여 인간의 몸을 얻지 못했다. 역시 금기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겠죠? 금기를 해야만 지켜야만 인간의 몸을 얻을 수 있었어. 37일이라는 건 뭐냐면 7번이거든요. 7번. 21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37일 뭐냐면은 아기를 낳잖아. 그러면 아기를 낳고서 37일 동안은 외국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해요. 옛날에는. 그래서 여기다가 왜 니네 알아? 이거 아기 낳으면 여기다 달아놓은 거? 금줄이라고? 아들 낳으면 고추 걸고 고추 걸어놓고 딸만 있으면 그냥 손만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놓는 거 혹시 알아요? 이런 거 금줄. 이게 금기야, 금기. 37일 동안은 외부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야. 결국 이 통과 의례적 요소는 주술적 의미면서 지상적 존재가 세속적인 어떤 것들을 버리고 신의 영역으로 가거나 이렇게 동물이 인간이 되거나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금기, 통과 의례를 거쳐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곰과 범이 이거를 받아 먹었는데 여기서 곰만 됐어. 웅녀가 됐어서 웅녀, 동그라미 치자 웅녀, 사람. 더불어 혼인하기가 없으므로 매번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싶다고 빌었다. 근데 만약 여기서 빌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면 당근 안 태어나? 당연히 이제 나타나게 되지. 누가 나타났어? 여기서 그냥 평범한 남자가 나타나면 돌쇠가 나타나면 안 돼. 안 돼. 누가 나타났어? 환.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웅녀와 혼인했다. 웅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을 단군왕후라고 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라고? 환웅과 웅녀가 혼인했으니까 뭐와 뭐가 결합했어? 천부, 아버지는 하늘에서 왔고 엄마는 땅에서 왔고 천부지모. 어쨌든 아버지가 어떤 존재야? 어떤 존재야? 신과 인간의 결합이야. 그치? 하늘과 땅의 결합. 그런 존재야 얘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요거 이름에서 나오는 거. 단군이라는 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이고 얘는 뭐야? 통치권자야. 그러니까 보다 재정일치사임을 알 수 있다. 잘 따라오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얘가 실제 곰이랑 범이 아니라 토템 부족
쪽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환용이 이끄는 무리와 환용의 부족과 누가 결합했어? 곰토텐 부족이 결합했다라고 보면 한다. 이게 현실적이지. 그죠? 다른 것보다 이거 현실적이야. 자, 요임금이 직위한 50년인 경인년, 당의 요임금이 직위원년은 무진년인 즉 50년은 정사년이요 경인년이 아니다. 가로 닫아보세요. 이건 뭔가 정정한 내용 같아요. 사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 내용 아니고. 자, 그럼 여기다 밑줄을 치는 이유는 이걸 외워야 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보면은 건국연도, 그죠? 그 다음에 도읍지. 어디다가 있대? 평양성. 지금의 서경을 도읍으로 하고 거기도 다 밑줄 치시고요. 조선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거기 네 줄을 묶어보겠습니다. 자, 이 네 줄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이야기가 뭐다라는 걸 알 수 있니 얘들아? 뭐라는 걸 알 수 있니 이 이야기가? 나 혼자 얘기하니? 무슨 신화니? 그렇죠. 이 부분을 보고서 건국신화임을 알 수 있는 거지. 왜? 여기 뭐 있어? 건국연원. 언제 건국이 됐고 도읍지는 어디에 있고 그치? 그 다음에 국호는 뭐였고 그죠? 연원, 도읍지, 국호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신화의 성격을 드러내는 부분이고요.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는데 그곳을 구묘산 또는 방효산이라고 한다. 또는 금미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별표 칠게요.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약간 성경책 읽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책도 뭐 몇백 살이거든 다. 이거 뭐 신성성 확보. 비현실적이다. 되게 비현실적이고 신성성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신성성을 드러내는 거야. 주나라의 무왕이 즉위한 김은현의 기자조선 들어보자. 기자조선. 국사 시간에 보이던데. 야 나도 기억나는데 니네가 기억 안 나? 안 나왔을 거야. 기자를 조선의 제후로 삼으니 당부는 장당경 지역으로 옮겨졌다가 훗날 아사달로 돌아와서 산진이 되었다. 마무리까지 어때? 미쳤지? 1968세. 나 어떡해. 난 지금 내 나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자 보세요. 분명히 정치적 지도자였는데 정치적 지도자가 신격화가 됐죠. 신이 되잖아. 신. 그치? 그때 나이가 1908세였어. 오 신성성. 그럼 질문. 왜 자꾸 이렇게 신격화하고 신성성을 하게 해야 된다고? 민족의 자긍심. 또 역시 우리의 지배자가 될 만해. 건국의 정당성.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요거 한번 해보자. 일반적인 건국신화와 단국신화의 비교, 단군신화를 비교해보면 어디까지 똑같냐면 자, 일반적인 이제 이쪽 있으면 하게 될 주몽신화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뒤에 또 나오긴 할 건데 아니 뭐 다른 건국신화도 마찬가지인데 기타 건국신화 보통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타 건국신화 얘네들은 주로 영웅적 일대기를 많이 따르거든요. 영웅적 일대기 배웠잖아. 영웅적 일대기가 뭐였어? 일단 어떻게 돼야 돼? 동우야 일단 어떤 존재여야 돼? 비범한. 벌써 비범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고비야? 혈통. 아버지가 신의 아들이고 막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치? 그런 존재. 두 번째 기이한 탄생. 근데 뭐가 있는 원래? 실은 있어 항상 실은. 비범한 능력 빠졌다. 비범한 능력. 왜 안 써? 니네 이거 써야 돼. 자신감 있네 아주. 자, 비범한 능력. 그 다음에 뭐가 있니? 시련과 고난이 있고 그거를 극복하는 스토리들이 반드시 들어있다. 그치? 맞니? 이건 알지?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를 건설하는 건데
유사한데. 다시 일반적인 건국신화는 영웅적 일대기와 되게 유사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맥을 같이 해서 여러분이 실제 신화를 배우게 돼도 이 영웅적 일대기와 어떻게 매치를 할 수 있는지를 꼭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단군 신화는 어때요? 이거 있니? 있지. 기이한 탄생 있지. 엄마가 곰이었다가 사람 됐잖아. 그 다음에 비범한 능력 있지. 뭐가 없어? 얘가. 얘 없어. 되게 중요해요. 국가문서. 됐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뭐 다 하진 않을 거고요. 근데 문제가 조금 얘는 그냥 그렇더라고. 이거는 문제가 좀 도덕 문제 같았었죠. 5번 같은 거, 그치? 뭐 별거 없고요. 제 생각에는 1번을 한번 볼게요.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3대에 걸친 기록 맞죠? 자부심을 고취시킬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던 내용으로 선택 그대로 만든 거 느껴주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는 말씀드린 거예요. 건국연도, 도읍지, 국호 등의 건국신화 요소를 갖추고 있죠. 천수화군과 천부지모의 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비범한 능력으로 맞죠? 시련을 극복하고 나라를 건설한다죠. 시련을 극복하고가 없기 때문에 영웅적 일대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 2번. 자, 이번에는 몇 번이니? 4번이지. 3번 답 좀 황당했어요. 3번 문제. 이거 안 어려웠어요? 3번 뭐만 하는지 알았었어요? 예, 여기 보시면 민족 공동체 문화의 한 형태로서 여기에서는 우리의 사상과 생활상이 그대로 녹아있는데 또한 그의 사상과 생활상은 오늘날까지 면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금기. 그 다음에 사상과 생활상 뭐 호객인간 뭐 이런 거겠지?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은 가급적 손 없는 나라다. 이런 거 금기지. 터부시 되는 거. 바깥으로 비지를 하면 복과 재물이 날아간다. 니네는 이런 세대가 아니어서 잘 모를 텐데 옛날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 다리 떨지 마라. 많이 들어봤지? 바깥으로 하지 말고 비지는 안으로 해라. 선생님 할머니한테 들어본 것 같아.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금줄을 쳐놓는다. 시험 보는 날 미역국 그리면은 시험에 미끄러운다. 다 약간 금기, 터부시 되는 건데 얘만 터부시 되는 게 아니죠. 이 문제는 근데 좀 수능에서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또 그랬어요. 자, 5번 문제는 뭘까요? 6번은 알죠? 4번은 알죠? 자, 여러분 신화는 그저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보시면 인간이 되고 싶어 환웅에게 빌고 또 빌어.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금기를 지키고 통과 의례를 거쳐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힘들게 사람이 되는 거야. 짐승이 인간이 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메시지가 뭘까? 그렇게 힘들게 된 인간이 동물과 그럼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짐승만도 못한 놈, 뭐 그러잖아. 그 다음에 자꾸 우리 귀여운 강아지를 가지고 여기에다 쓰고, 그치?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욕은 잘 안 쓰고 쓰레기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죠? 개를 붙이는 그거는 좀 개한테 미안한 일인 것 같아. 자, 그렇게 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주몽신화 할게요. 쉬지 말고 할까요, 그냥? 뒤에 초콜릿 있어요. 초콜릿 먹어요. 단군신화 중요해요. 이해됐죠? 시험에 나옵니다. 진우 졸려? 네. 솔직하네. 성호는 괜찮아?